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지입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고 하는 동지입니다. 동지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보이는 요 소나무는 Where are you from? I'm from 강릉. 얘는 강릉에서 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소나무를 함부로 벌치했느냐 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이름 모를 들풀 잡초로 남겨져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불러지는 꽃으로, 이름으로 불러지는 존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또한 의미 있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자신을 뭐 합리화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소나무는 1년 전에 강릉 테라로사, 저는 안지 얼마 안 됐는데 커피를 좀 마신다는 분들은 다 아시죠? 테라로사 본점이 있는 구정 근처에 청학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의 고향 후배이자, 제가 동국대를 나왔기 때문에 경주 캠퍼스에서 불교학과를 나오신 스님, 주지 스님이신 청학사 주지 스님 계신데, 처음으로 거기 가서 하룻밤 유하면서 선배가 또 캐가는 소나무를 허락을 받고 한 그루 저도 추억과 기억이 될 것 같아서 한 그루를 얻었습니다. 보통 소나무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관상으로 보는 분들은 소나무는 이렇게 직선미로도 또 좋아하겠지만은 곡선미, 산전수전, 공준전을 겪은 소나무를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이 소나무는 그런 관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 줄기에서 가지가 그냥 세 마디가 동시에 나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관상미로서는 조금은 떨어진다. 이렇게 한 줄기에서 나잖아요. 지그재그로 좀 엇갈리면서 나야 되는데, 뭐 이거는 얘는 동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납니다. 하지만은 또 남창규의 성격을 얘기할 때 직선, 그 선배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남들한테 소개할 때 얘는 직선이에요, 곡선이 없어요, 그냥 한번 필이 꽂히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성격을 닮아서 그런가 그냥 이런 직선미가 또 마음에 들고, 또 뭐 굳이 뭐 찬밥 더운 밥 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 또한 인연이라 생각하는 관점에서 되고, 그리고 저도 뭐 제가 가지는 텃밭에 심어서 5년이고 1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이고 함께 그 세월을, 풍파를 같이 감내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가까이서, 그렇다고 뭐 집안에서 들여다 놓고 볼 수는 없으니까, 소나무 하면은 북풍 한설이잖아요. 겨울이 되어야서야 소나무의 절개가 굳음을 안다. 세안도의 추사 김정희 세안도에도 나오는 거지만은, 소나무의 절개,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온실 속의 하초가 아니라 당분간은 제가 사는 아파트의 한켠에, 좀 눈치가 보이지만 눈칫밥을 먹고 살아서 얘가 조금은 그래도, 그래서 이 자연의 겨울에 이런 한파 속에서도 감내하기를 바라면서 가끔씩 들러서 눈길도 주면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다행히 희망적인 것은 올 겨울이 지난주가 엄청 추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춥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한의사로서. 어떤 분들은 코로나는 겨울에 득세하기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겠지만은, 저는 겨울은 겨울답고 여름은 여름다워야 된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젊은이는 젊은이다워야 된다.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를 켠 거는 이 소나무를 핑계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오늘이 동지잖아요. 동지라는 의미가 가지는 것은 밤이 가장 길다, 어둠이 가장 길다, 암흑과 절망이 가장 많다, 다시 말해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 상황에서는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다. 근데 저도 제 책에도 썼고, 또 저도 실제 대학 다닐 때 설악산을 갔다가 이게 가을 등산을 만만하게 봤다가 비를 맞고 추위에 떨면서 그냥 이게 저체온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뼈저리게 절감했죠. 그리고 또 죽는 줄 알았고, 또 그러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은, 실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낙오되는 사람들은 어디서 낙오가 되느냐, 예를 들면 산장이라든가 베이스 캠프에 임박해서 실족이 되거나 낙오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 예를 들면 산에 정상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등정을 한다고 하면은, 등정할 때는 사고가 생기진 않는다. 대부분 욕심을 많이 내서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무리해서 완정을 한 다음에 내려올 힘이 없어서, 또 내려올 때 그 정상 정복의 깊은 쾌감에 빠져서 평정심을 잃을 때, 다시 말해서 산의 등정의 끝은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내려오는 건데, 집에 내려오기도 전에 정상에 완전히 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인 줄 착각하고 순간의 행복에, 성공의 환희에 그 순간에 도취되어서 지분수를 모르고 그렇게 휘휘락락할 때 절망이 온다. 또 내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낙오되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거의 베이스 캠프에 임박해서 실족되는 경우들이 많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실제 목적지에 임박했을 때, 방심했을 때, 예를 들면은 아파트에 들어와서 아파트에 주차하다가 순간적인 부주의로 접촉사고를 낸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어둠이 가장 길다라고 동지는 가장 암흑 절망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이 시점이 뭐예요? 희망의 출발점이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많이 3차 확산이 되니까 처음에는 뭐 우한을 탓하고 대구를 탓하고, 예를 들면은 뭐 명절을 탓하고 집회를 탓하고 김장을 탓하지만은, 그게 문제의 출발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남이 아니다, 바이러스가 아니다. 설사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바이러스를 탓해야지 왜 감염자를 탓하냐 이거죠. 오늘 또 일찍 퇴근하면서 그 4시에 그걸 데이터 보니까, 이제는 서울에서도 5인 이상은 모임을 금지시키면서, 또 이제 사회자가 하는 얘기가, 신정이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구정 이렇게 강릉이나 이런 이제 바다 캠프지 이런 거에 기차가 매진됐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참 근시안적이다. 내지는 왜 사촌이 땅 사면 배합하는 심부를 가질까. 제 말은 법으로 규제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어기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음은 젊은이로서의 젊음을 불태워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한때 혼식이 답이다, 그 혼식이 답이다, 보리밥도 섞어서 먹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저도 그랬지만 학교에 갔을 때 보리밥이 없으면 혼나기도 하고 벌써 쓰고 이랬는데, 그때는 그 보리밥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마치 보리밥이, 혼밥이 몸에 건강에 좋은 것처럼 그렇게 선전했지만은, 그 이유는 쌀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잖아요. 그럼 쌀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예를 들면은
차범근 같은 경우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하나 둘이 이렇게 했잖아요. 뭐 둘만 나 잘 키우자, 셋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 넷을 키운 사람들이 지금은 대접받잖아요. 이제 애국자 취급받고, 지금은 뭐 예를 들면은 주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분양에 있어서도 다 자녀가 돼야지만이 이런 혜택을 보는 세상이 되어 버렸으니까, 왜 시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느냐 얘기가 하는 얘기가, 어, 다시 말해서 진리라고 한다면 시대를 상황을 초월해서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제 말은 어기자, 스키장도 가자, 해돋이 구경도 가자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코로나를 무릅쓰고라도 밤기차를 타고 젊음을 불태우기 위해서 청춘 사업을 위해 가기 위한 젊은이들의 그 뜨거운 열정을 그래도 알면서 뭐 모르자 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모른 채 하자. 그냥 눈 감아주는 애교쯤은 가지자. 왜? 저도 그런 시절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젊음으로 돌아간다면 또 그렇게 했을 거니까.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을 핑계로, 무기로, 빌미로 해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속박하지 말자. 최소한 스스로는 속박하더라도 남에게 강요는 하지 말자. 남에게 강요하지 않더라도 아마 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벌금을 물린다든지,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또 신고 정신에 투철해서 신고도 하시잖아요. 다만 그 신고의 근본 의미가 뭐냐. 예를 들면 이 소나무가 왜 강릉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제천에 왔느냐. 이 소나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버려지는, 아무에게도 관심 받지 못하는 나무로 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 소나무에게 관심을 주고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냐. 아까 제가 유튜브로도 올렸지만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하는 보람이 어떤 거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의 인정, 감동, 좋아요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떠나서 그래도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이 누군가가 알아주고 공감해 준다라는 그 사실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사회적 거리를 지키는데 너는 사회적 거리를 안 지키냐. 그 마음의 출발이 정말 상대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관점에서 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질 않잖아요. 그 출발에 있어서 상대를, 남을 배려할 때 진짜 그 마음이, 진짜 상대를 신고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얘를 정말 이렇게 하다가는 얘가 철부지 해가지고 더 큰 화를 당하겠구나. 그 화를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건지, 요놈 한번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인지는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뭐 다 아는 얘기를 또 괜히 주절 또 뭐 읊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를 둔다고 해서 집안에만 있는 것이 사회적 거리는 아니다라는 게 한의사인 저 입장입니다. 또 집안에서 열심히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식사는 따로 하고 각방을 쓰는 것만이 사회적 거리일까요? 강남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남 사람이 표준인 것은 아닐진데, 어떨 때는 강남 사람이 기준점이 되고 어떨 때는 또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뭐한 얘기로 이제는 엘리베이터에도 버튼도 못 누르고, 그 중심이 뭐냐. 나 위에 다른 사람들은 다 바이러스, 세균 덩어리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 이런 작동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없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세균이 그렇게 나쁘기만 하는 존재일까요? 사람이라는 게 무조건 좋은 사람만 있을까요?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듯이 세상도 그런 관점에서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그루의 소나무가 주는 여유로움, 힐링, 저에게는 이 소나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동지를 핑계로, 코로나를 핑계로, 연말 연시를 핑계로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